격 칼럼입니다. 드디어 한국의 황인수 선수가 내일 9월 17일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출전합니다. 다만 경기 시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죠. 보통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고 이 경기로 배치되어 있기에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황 선수의 UFC 진출은 오래전부터 팬들이 염원하면서도 동시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그 도전의 순간을 앞두고 있네요. 팬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경기는 역대급 기대치를 만들며 국내에서는 거의 메인 이벤트급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황 선수는 과거 로드FC 시절에도 UFC에 대한 언급을 간간히 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여겨졌지만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 많은 의문을 샀죠. 물론 당시 로드FC의 챔피언이자 간판 스타였던 만큼 단체와의 이해관계도 있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어쨌든 국내 무대에서 강력함을 증명했던 황인수 선수가 UFC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UFC 입성 관문은 단순히 승리로만 결정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화끈한 퍼포먼스, 터프함,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죠.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나서는 파이터들은 평소보다 더 과감하고 터프한 운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큰 부담이 되는 무대입니다. 특히 황인수 선수 같은 경우는 UFC 갈 수 있다, 샤브칸, 휘테커, 스트링랜드, 치마에프 등 다 죽습니다 라는 발언으로 응원과 조롱을 동시에 받으며 화제가 된 바 있죠. 파이터로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이제는 그 자신감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UFC 데뷔전도 아닌 입성 자체를 결정짓는 관문이기에 맥코리 정도는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황 선수에게는 이전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GFN에서 김한슬 선수와 맞붙었을 당시가 대표적이죠. 당시 데이나 화이트가 호종과의 친분으로 직접 대회를 지켜봤기에 황 선수가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바로 UFC로 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호종 역시 황인수를 적극 어필하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기대만큼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대신 유주상 선수가 좋은 활약으로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많은 팬들이 황인수 선수도 같은 태클을 탈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오늘 개최량에서 드러난 상대 패디 맥코리와의 사이즈 차이였습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마치 중학생과 성인처럼 보일 정도였고 체급으로 비교하자면 웰터급과 라이트 헤비급의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프로필상으로는 리치가 비슷하다고 나오지만 키에서 약 10cm가 차이나고 이상하게도 황인수 선수가 정말 많이 작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이즈 차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MMA에서 사이즈가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 헤비급에서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코미어는 라이트 헤비급과 헤비급에서 동시 챔피언에 올랐고 저스틴 게이츠는 키 190cm에 가까운 제임스 빅을 상대로 KO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컵스 한슨이 조지 루프를 꺾은 사례처럼 사이즈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경우는 많습니다. 또한 체급 자체가 키가 아닌 체중을 기준으로 나뉘는 만큼 황인수 선수 역시 충분히 사이즈 차이에 대비해 훈련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결국 상위권 레슬링 실력을 가졌느냐의 차이겠죠. 코미아의 경우 단순히 신체 사이즈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잠식할 만한 강력한 레슬링이 있었기에 단순 타격전만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으로 승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황인수 선수도 웰터급에서 싸우는 것이 사이즈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디가 더 편한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죠. 어쩌면 데뷔전 때는 웰터급 출전을 고려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리게인 차이가 훨씬 두드러질 텐데 클린치 상황이나 니킥을 당할 위험도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상대 맥코리는 중소단체에서 6승 1패를 기록한 파이터인데 원래 황인수 선수의 상대였던 윌커리에 비해 실력적으로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윌커리가 비자 문제로 빠진 게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게다가 맥코리는 아직 7, 8점밖에 되지 않아 경험면에서도 윌커리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젊고 일찍 기회를 얻은 만큼 이번에 엄청난 준비와 기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게다가 타격 옵션이 까다롭기에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니죠. 반면 황인수 선수도 자주 경기를 가진 편은 아니었습니다. 총 전적이 9전으로 맥코리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긴 경기 내용을 보면 6KO 2판정으로 화끈한 스타일과 묵직한 펀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죠. 과거 명한만 선수와도 경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홍석구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명현만처럼 사이즈 차이가 큰 선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는 건 이번에도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여하튼 황인수 선수는 늘 응원과 조롱
부러움을 동시에 받는 파이터지만 사실 파이터에게 이런 모든 관심은 결국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UFC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기든 지든 코리안 좀비 이후 가장 많은 주목과 화제를 모으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국내 여론에서 터진 포텐만 봐도 엄청난 수준이죠. 다만 문제는 맥코리가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니다 보니 훈련 영상이나 과거 경기 영상을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 그의 레벨이나 실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황인수 선수는 무거운 펀치와 거리 감각을 무기로 타격전을 원할 가능성이 크지만 맥코리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에 거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큰 상대를 상대로라면 카프킥으로 다리를 묶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순간 카운터를 당할 리스크도 크기에 여간 까다로운 선택이 아니죠. 오히려 꾸준히 압박하면서 근거리에서 가드를 단단히 세우고 치고받는 방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황인수 선수는 턱이 가끔 높게 들린다는 지적이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맥코리가 타격전을 하다가도 큰 체구를 이용해 클린치, 레슬링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을 만들면 황인수 선수가 체력적으로 소모가 클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맥코리가 레슬링이나 그라운드에서 특출난 선수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황인수 선수도 레슬링보단 타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황인수 선수 입장에서는 킥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펀치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레그킥, 카프킥 같은 짤짤이를 섞어 볼카처럼 셋업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김한슬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아웃파이팅에 꽤 고전했기에 이번에는 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어쨌든 그 무엇보다 황인수 선수가 이번에 좋은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UFC에 입성한다면 한국 MMA 역사상 전례 없는 관심을 받는 입성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UFC 무대에서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길 바라봅니다. 과연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날까요?